이게 두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원서 읽기는 산으로 갈 수가 있겠다. 아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좋아요. 이런 가정에서 자라는 애들이 흔히 말하는 엄마표로 영어 원서를 읽었을 때 성공하는 애들이다. 교육 불평등을 만드는 정보비 대칭 부숴버리겠습니다. 남기정입니다. 백시영입니다. 오늘은 원서 읽기가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 댓글에 많이 올라오는 질문인데요. 원서 읽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된다만 말하고 왜 뭘 해야 되는지는 말을 한 개도 안 해주네요. 답답하게 진짜. 요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답하셨죠? 그동안 많이. 원서 읽기가 실패하는 이유 어떻게 가장 큰 거를 보십니까? 백신 원장님. 첫 번째 하는 거는 아이가 준비가 안 됐는데 막 갖다 줘요. 야, 이걸 읽어라. 이제 읽을 때 됐다.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아이 너무 어려운데 이 단어가 모르겠고 거부감이 생겨요. 감성적인 측면을 좀 보장을 해줘야 돼요. 즉 책에 대한 감정이 부담스럽거나 부정적이게 되면은 책이랑 친해지지가 않죠. 책이랑 멀어지죠. 아이 입장에서는 이게 일같이 느껴지고 공부처럼 느껴지고 이렇게 되면은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죠. 특히 아이가 좀 어리면. 그러니까는 처음에 막 푸시를 해가지고 어려운 거를 이제 읽다 보면은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저희 보는 거는 많은 영어 학습자들이 뭐야 대체 원서가 뭐야? 말이 딱딱하고 뭐 거창하잖아요. 그냥 책이에요. 그냥 영어로 쓰여 있는 책이 원서예요. 예, 한국에서 안 만든 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게 실은 쉬운 게 엄청 많거든요. 근데 원서 하면 꼭 어려운 거를 떠올리는 것 같아요. 쉬운 책이라고 들이미는 게 해리포터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들 실패하게 된다. 또 이제 제가 보는 건 뭐냐면은 실력을 빨리 늘리려고 해요. AR 지수 이런 거에 레벨 올리기에 집중을 하면은 그게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AR 지수는 양날의 검입니다. 첫 번째 좋은 거는 뭐냐? 어느 정도는 느낌으로 갖고 있던 거를 이제 수치화 시킨 거예요. 그 점이 장점이 될 수 있죠. 뭐 굉장히 말로 설명하면 엄청 오래 걸리는 거를 야, 이 점대 하면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실은 그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는 건 또 아니죠. 그리고 그 숫자를 자꾸 올리려고 하면은 이상하게 되거든요. 이게 공부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놀이가 아니라. 그래서 놀이가 아니라 노동식의 공부가 되는 거를 이제 일으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AR 레벨 올리려고 하고 빨리 늘리려고 하는 거다. 이게 두 번째로 망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예전에 영돌맘님께서 나오셔서 본인 자제분 그 엄마표 영어 하실 때 경험을 말씀 주셨는데 아이가 굉장히 잘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예 기대 안 하고 엄마랑 아이랑 그 시간을 보내는 수단으로 책을 그냥 도구로 썼을 뿐이다. 장난감 대신에 이렇게 접근했는데 애가 너무 잘하니까 원래는 없었던 그 레벨 올리기에 욕심이 생겼다. 그래서 AR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거에 맞는 거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씩 높은 단계의 책들을 제시했더니 그때부터 애가 영어가 잘 안 되더라. 이런 말씀을 해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문제 어떻게 하라는 거냐?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좀 가까운 목표를 잡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좋아요. 나는 영어를 여태까지 공부한 적이 없잖아요. 영어책을 수십 수백 권을 읽었는데 이런 말이 나온다. 요거는 좋은 징조예요. 이런 가정에서 자라는 애들이 흔히 말하는 엄마표로 영어 원서를 읽었을 때 성공하는 애들이다. 예, 이렇게 저는 봐왔어요. 이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편독을 막고자 한다. 요것도 위험해요. 편독을 막고자 하는 거는 왜 위험하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마음이 한쪽으로 가요. 그래서 동시에 여러 개를 다 좋아하고 다 집중하고 이런 게 잘 안 됩니다. 근데 편독을 막으려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이 아이가 마음이 향하는 거에서 이거를 방향을 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이러면은 몰입이 깨지죠. 일반적인 경우에. 아닌 애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이 관심 분야가 좀 넓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편독을 막으려고 딴 방향으로 틀었을 때 이게 아이의 관심 분야를 넓히는데 아주 큰 공을 세울 확률은 좀 높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시는 게 뭐냐면은 우리 애가 원서 읽기 좋아했는데 어느 시점부터 원서 읽기를 싫어하게 됐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원인 파악이 잘 안 돼요. 애가 변했다. 원서를 안 좋아하는 아이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아이의 관심사가 달라졌다. 인지 정서 발달 단계가 다른 단계로 돌입했기 때문에 그거에 발맞추어서 책이 약간은 따라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됐을 때 책이랑 멀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도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원서 읽기 좀 일찍 시작하는 게 좋은데 좀 늦게 시작하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아이한테 이제 나이대에 안 맞는 책을 읽게 되는 거죠. 이제 대부분의 책들은 쉽게 만들어진 책들은 이제 꼬맹이를 위해서, 그래서 꼬맹이가 좋아하는 그림이라든가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나오다가 근데 이제 중학생이 그걸 읽게 되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생각이 들죠. 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아, 그냥 문제집 풀까? 아, 리딩 튜터 그냥 하면 되지. 이거 왜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이제 더 심각한 건 뭐냐면은 책을 좋아해요. 그래서 한글 책을 많이 읽어놔가지고 이 독해력이라든가 문해력 그리고 배경지식 수준이 높아요. 이런 경우는 더 힘든데 책이 더 재미없어요. 아우, 진짜 유치해. 근데 다 아는 얘긴데 이거 왜 또 읽어야 돼 내가. 이러고 있으니까 흥미가 떨어져가지고 정붙이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적어도 한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때는 원서 읽기 같은 거 시작하시는 게 좋다. 늦어도 이렇게 말씀을 저는 드려요. 네. 안 그러면 이게 너무 다르잖아요. 네. 한글로 읽을 수 있는 책 수준이랑 영어 읽을 책 수준이 너무 달라서 이거는 책 힘들다. 네. 다른 의미에서 좀 힘들어요. 이거는. 그쵸. 그래서 원서 읽기가 실패하는 이유 3가지를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어려운 걸로 시작한다. 시작이 해리포터야. 이러면은 이거는 힘들어져요. 시작은 뭐 제 생각하기에 한쪽에 한두 단어 있는 그런 책으로 시작하는 게 좋고요. 네. 두 번째 실패하는 이유, 실력을 빨리 늘리려고 하고 그 지수에 집착하면은 이게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초등 고학년 이후에 이걸 시작하면은 책 내용에 대한 흥미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확률이 많이 낮아진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원서 읽기의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원서 읽기를 왜 하냐, 요거부터 좀 정립을 했으면 좋겠어요. 원서 읽기를 수단으로 생각을 하면은 힘들어져요. 즉 수능이라든가 이런 시험에 점수를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책 읽기를 쓰게 되면 마음이 급해지고 재미가 떨어져요.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과정 자체가 책을 잘 읽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글을 잘 읽고 책을 잘 읽으면 시험 점수가 잘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점수를 잘 내기 위해서 책을만 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책 읽기의 의미가 확 떨어지고 아이나 부모님, 선생님도 그런데 책 읽기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꾸 시간을 할애하는 게 아깝고 노력하는 게 아깝고 재미가 없어지고 어려워져요. 그게 아니라 굉장히 잘 되는 경우는 이런 건데, 책 자체가 좋아져서 독해력이 향상되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머릿속에 오래 남고 배경지식이 쌓이고 소위 말하는 지적인 사람이 돼요. 지적인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수능, 미국의 대학교 다닐 때 보는 SAT라든가 여러 가지 영어 시험 자체들이 영어를 통해서 지적인 사람이 되어라, 지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 읽기 자체가 수단이 아니라 목표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럼 이제 이거를 살짝 더 중간 다리 이어준다 하면은, 저는 이제 좀 명심해야 될 게, 책 읽기 할 때 중요한 거는 몰입이다 이거예요. 몰입이 되기 위해서는 목적 이식이 있어야 돼요. 이 자체가 너무 즐겁다, 재밌어야지 몰입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요소가 있는데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어떤 식으로든지 돼야지 이게 몰입이 되거든요. 이게 두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원서 읽기는 굉장히 산으로 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걸 할 때, 구현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영상, 게임, 핸드폰 요 자극을 줄여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실제 구현에 있어서는. 왜냐? 이게 있으면은 영상에 중독되면은 책을 읽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져요. 현저하게 낮아집니다. 특히나 뭐 한 성인 되기 전 아이들인데 핸드폰 중독, 게임 중독, 영상 중독, SNS 중독이다 하는데 책을 많이 읽는 아이다, 이런 애를 본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극상성에 있는 게 이 미디어 중독이라는 거니까 요거를 관리해 주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환경이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루에
텔레비전 같은 거 한 10시간씩 틀어놓고 그것만 보여줬잖아요. 그런 애가 어떻게 책을 읽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돼요. 학원생들 중에요. 와서 막 유튜브를 막 보고 있다든지 막 이런 애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학생들은 좀 어떤지 미디어 관리에 대해서. 그 보는 애들이 있어요. 있는데 보는 아이들의 이제 반응을 봐야 되는데 이 보다가 못 보게 했을 때 그 반응을 보면은 이 아이들의 중독도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걸 보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약간은 좀 수업 같은 거 기다릴 때 보고 있는데 자 미리 예습 복습하고 있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게 예의가 바른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인상이 일그러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어떻게 잘 제어가 안 된다는 느낌을 보여주는 애들이 있는데 그 애들은 사실은 대체로 공부에 몰입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잘 안 늘어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보고 있다가도 반응이 그냥 이제는 딴 거할 시간이구나 해서 이렇게 이 조절이 좀 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친구들은 뭐 괜찮은 것도 같았어요.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저 타 지역에서도 가르쳐 봤거든요. 그러니까 핸드폰 만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더 이제 습관이 배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미디어가 훨씬 더 삶의 일부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못하게 하면 굉장히 막 예민해진다든가 이런 반응을 많이 받습니다. 여기도 물론 많습니다. 근데 비율이 좀 적은 것 같다. 뭐 원서 읽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 포인트 대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미디어 차단. 두 번째 쉬운 책으로 시작한다. AR 0, 1 이런 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늦어도 원서 읽기로 좀 자연스럽게 하고 싶으면은 초등학교 2학년에는 시작하는 게 좋다. 그리고 책 읽기는 점수 올리기의 수단이 아니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를 의식을 공유해야 돼요. 요 의식이 만약에 공유가 된다. 집에서 아이와 어머니와 이런 게 다 의식이 공유된다. 그러면은 좋다. 이렇게 보고 네 번째 가능하다면은 아이가 읽은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씩 이야기해주면 좋아요. 저 이제 애가 어리니까 가끔 얘기해줍니다. 자꾸 떼쓰고 울고 왜 우는지 얘기를 안 하면은 우리 저번에 그 책에서 봤잖아. 코코몽 책에서 아롬이가 우는데 아롬아 왜 우니? 친구들이 물어봤는데 얘기를 안 해서 애들이 참 답답해했잖아. 얘기를 하니까 해결에 대해서 얼마나 같이 행복했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 하면은 책에 대해서 이 아이가 따로 노는 게 아니다. 현실과 이런 의식이 좀 길러질 것 같고요. 그리고 책이 읽는 습관이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은 읽은 다음에 좀 글 써보는 거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가정에서 지도를 해보신다면은 서로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도 쓰시면 좋아요. 혼자 아이한테만 쓰게 하는 것보다 같이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읽어보고 하면은 교감도 되고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때 뭐 정밀성, 뭐 문법의 정교함 이런 거 신경 별로 안 쓰셔도 되고요. 예, 그냥 뭐 유익한 활동이다, 교감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뭐냐면은 그 르네상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AR 지수 같은 거 개발한 그런 이제 회사인데요. 책 관련된 정보나 AR 지수별로 책 분류해서 제시하는 그런 서비스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 거 활용해 보시면은 좋고요. 잠수내라고 있습니다. 잠수내가 이제 그 집에서 지도하시는 분들, 원서 지도하시는 분들 참고할 수 있는 자료 같은 거 많이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참고해 볼 만하다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새 이제 AI 같은 것도 잘 활용해 볼 수가 있어요. 뭐 챗GPT 이런 거에 들어가서 AR 2점대 책인데 아이는 남자 아이야. 그런데 우리 아이는 웃긴 책만 좋아해. 옛날에 뭐 읽었던 책 중에는 뭐 더그맨 같은 거 이런 거는 좋아했어. 웃긴 거. 비슷한 책을 좀 추천해 줄래? 하면은 AR 2점대의 웃긴 것들 그런 거를 제시를 해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AI를 활용하실 수가 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학부모 입장에서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도 그렇고 막막할 것 같아요. 원서 읽기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책을 읽어야 되는데 단어 뜻을 몰라. 근데 읽으면 이해가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이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이해가 안 되면은 시작하기가 좀 꺼려져. 왠지 좀 속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방법을 좀 선명하게 해줄 수 없을까?
이렇게 고민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그 한글 책 읽는 거 어떻게 배우셨어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은 대답하실 수가 없을걸요? 그 책을 읽어서 글을 읽었는데 어떻게 뜻이 연상이 되죠? 설명해 보실 수 있나요? 굉장히 힘들 거예요. 내가 재미없어 해. 책 읽는 거에. 그러면은 잘 못해주고 있는 학원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드는데 그건 어떠세요? 저는 뭐 동의합니다. 근데 저는 생각하는 게 이 원서 읽기 체제를 했는데 책을 하나로 선정해서 모든 학생들이 다 공유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배우면은 그런 아이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그랬을 때 어떻게 이거를 선생님이 조율해 갈 수가 있냐?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럼 조율을 어떻게 하냐? 뭐 저기 방법이 좀 몇 개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종류의 생각도 있고 이런 거를 재밌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정말 재미없고 정말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책을 읽으면 너는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다. 왜냐? 네가 전에 이해 못하던 종류의 사람들과 대화가 통할 수 있거든. 사람이 서로 소통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 왜 그런 줄 알아? 서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달라. 그리고 서로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다른데 그런 사람들이랑 말이 통할 가능성이 더 높아져. 네가 이런 책의 진가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해주면은 그나마 조금 더 있는데 많이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뭐 일종의 방법 하나 제시해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랑 곁다리 사이드라인으로 같이 가져가는 책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관심폭이 대체로 이제 편향되어 있는 경향이 많잖아요. 뭐 이런 흔히 말하는 이과 성향의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는 뭐 이과 성향의 아이라서 책 읽는 거, 이 문과적인 활동 같은 건 그렇게 즐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책 같은 것도 넌픽션만 읽으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다리를 놔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이 뭐 대체로 과학이나 수학 같은 거 이런 거 좋아하는 애들은 이제 그 약간은 유명한 사람들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오펜하이머 있잖아. 그 사람이 저기 수학이나 과학 이것만 심취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은 문학에도 관심이 많았단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면서 아메리칸 프로미티어스인가? 책이 그거죠? 네, 맞습니다. 두꺼운데 한번 읽어보면 좀 재밌어. 이 사람은 굉장히 별난 사람이야. 이런 거 연결해주는 걸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뭐 수학이나 과학 쪽에 책만 읽었던 아이라면은 알려주면은 거기에는 실은 넌픽션 요소도 있고 그 사람의 감성을 설명하는 요인들도 묻어나거든요. 그런 식으로 다리를 놓아주는 거 책을 추가적으로 제시해주면은 사람의 지평을 넓혀주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다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이게 지속 가능성을 봐야 돼요. 이때 이제 강사의 역량이 선생님의 역량, 지도자의 역량이 중요한데 이게 지속 가능성을 끊어버릴 정도로 저항이 큰 거냐 아니면은 그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냐 그거를 잘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지속이 가능한 수준 내에서는 그런 거를 좀 가이딩할 수는 있겠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어떤 영어 도서관, 어떤 학원, 어떤 교습소, 어떤 과외, 어떤 티칭을 받냐 이것도 중요한데 원서 읽기에 성공하는 거는 그거보다 더 요인이 큰 게 아까 백신 원장님이 말씀하신 이 책을 왜 읽냐 이 목적 의식을 진짜 공감하고 갖고 있냐 이게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디어라는 것에 중독이 안 되었는지가 영향이 더 크다고 봐요. 많은 수의 경우에는 부모님들 중에 상당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미디어 관리, 아이 생활 습관 이거는 약간은 고정적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큰 자기를 가하시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학원을 자꾸 바꾸시는 거예요. 그거는 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 오늘은 원서 읽기가 왜 실패하는지와 원서 읽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정도로 해볼까요? 감사합니다.